내년 총선은 이 구도로 치러지기도 했습니다. 한동훈과 이재명, 이 두 사람 모두 사법고시 패스한 법조인이지만 살아온 길은 완전히 달랐죠. 두 사람이 걸어온 인생 한눈에 살펴보면 흥미롭지 않을까요?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함께 공부할까요? 안녕하세요. 동행가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자, 어느새 2023년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저희 동행가 뉴스터디가 작년 9월에 시작을 했으니까요. 2023년은 온전히 여러분과 매주 주말 찾아뵌 것 같습니다. 자, 어느새 140회까지 왔더라고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주제를 해볼까 고민하다가 이 두 명의 정치인을 한번 파헤쳐보자. 제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 이재명, 요거는 저희가 많이 해왔던 것 같은데 한동훈 대 이재명, 네, 저희가 쫙 이렇게 전신 사진 찾아서 해봤는데 내년 총선이 아마 이 구도로 치러지겠죠. 한동훈 이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총선을 이끌게 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런데 뭐 총선뿐입니까? 자, 여권 차기 대권 주자 1위, 야권 차기 대권 주자 1위. 그런데 막상 두 사람 비교한 거 보신 적 별로 없으신 것 같죠? 지금 시작합니다. 자, 두 사람이요. 자, 정말 다른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눈에 딱. 자, 나이부터 볼까요? 1973년생. 50살이죠. 이제 만 나이로 우리 이제 하기로 했으니까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63년생. 딱 10살 차이입니다. 딱 10살. 자, 키가 173cm예요.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장관이 얼마인지 정확히 몰라서 뭐 추적으로는 179cm다, 뭐 180cm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한번 뭐 나중에 나오겠죠. 자, 재산을 볼까요? 재산. 한동훈 장관 재산은 43억 8,509만 원입니다. 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부인도 변호사죠. 자, 이재명 대표의 재산은 34억 4,785만 원. 올해 3월 기준이에요. 재산이 이제 한동훈 장관이 조금 더 많네요. 그죠? 한 10억, 조금이 아니에요. 10억이니까요. 많네요. 자, 집은요. 한동훈 장관 서울 도곡동에 삽니다. 도곡동, 강남이에요. 서울 강남에 살아요. 이재명 대표는 분당에 살다가 인천 계양에 출마하면서 인천 규련동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나이는요. 호적에는 64년생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정확한 생년월일을 모른다고 합니다. 지금 63년 10월로 어머니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 날짜도 정확한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워낙 가난하게 살아서 그 시절에 제대로 태어난 즉시 바로 호적에 이렇게 등록을 안 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자, 한동훈 장관은 서울 출생이고요. 네, 이재명 대표는 경북 안동 출생입니다. 네, 그래서 안동에 가끔 내려가죠, 그죠? 네. 일남 일녀 중 장남입니다. 한동훈 장관은요. 이재명 대표는요. 5남 4녀. 많지요. 네. 그 중에 7째. 그런데 누나 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요절을 했습니다. 네. 형제가 많죠. 그래서 또 형제 간에 또 많은 일들이 또 있었죠. 그죠? 형하고도 있었고 형수하고도 일이 있었고. 한동훈 위원장 아버지는요. 전에 제가 한동훈 장관 설명하면서 해드린 적이 있는데 반도체 장비회사 대표예요. 그러니까 외국계 반도체 회사의 한국 지부 대표를 해서 이 공장이 청주에 있기 때문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청주, 충북 청주에서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초등학교를 다녔었습니다. 4학년까지. 자, 이재명 대표는 아버지가 순경, 교사, 또 노동자 하시다가 또 노름에 좀 빠지시고 하면서 이제 농사도 짓고 참 아주 가난하게 살았죠. 그러다가 성남으로 올라와서 시장통에서 이제 청소부 일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가끔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어릴 때 극복해야 했을 대상은 가난이 아니라 아버지였다. 참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면서 또 엄마에 대해서는 아주 애틋한 감정을 여러 차례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자, 왜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했는지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일단 한동훈 장관은요. 그래서 충북 청주에서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4학년까지인가요? 청운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올라오죠. 와서 잠원동에 있는
신동초등학교, 그리고 경원중학교, 그리고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뭐 계속해서 전교 1등을 도맡아 하는 반장도 계속했던 네, 모범생이죠, 그야말로 모범생, 공부 잘하는 모범생. 네.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이 검정고시로 졸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제 학교를 못 다닌 거죠. 아버지가 성남으로 이제 안동에 있다가 경북에 있다가 성남으로 올라오면서 본인도 같이 와서 학교를 다니고 싶어 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못 다니게 했다는 거죠. 돈을 벌려고. 그래서 소년공이 됩니다. 소년공. 소년인데 공장에 가서 일을 하죠. 성남 상대원 공단에 가서 일을 하는데요. 많이 다쳐요. 어린 시절에 막 일하다가. 그래서 아직도 이 왼쪽 팔이 완전히 펴지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병역도 이제 면제가 되는데 어쨌든 어린 시절이 완전히 극과 극 다른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가요, 한동훈 장관 공부 잘했다고 했잖아요. 서울대 법대에 들어가죠. 네, 서울대 법대에 들어가고, 이재명 대표는 중앙대 법대에 들어갑니다. 어쨌든 공통점은 하나 생겼네요. 두 사람 모두 법대에 들어갑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서울대 법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서울대에 갈 실력은 됐는데 시험 성적은 그런데 이제 법대에 가서 장학금과 생활금 지원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대 법대를 갔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어린 시절 완전히 다른 상황. 그러면 20대의 그들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배우자 얘기도 좀 해볼까요? 네. 한동훈 장관의 배우자 진은정 씨는요. 75년생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73년생이니까 2살 어린 거네요. 한동훈 장관과 똑같은 고등학교를 나와요. 현대고등학교 그리고 서울대 법대도 똑같습니다. 캠퍼스 커플로 유명했다고 하죠. 서울대 법대에서 같은 캠퍼스 커플로 유명하고 진은정 씨 집안은 아버지가 이제 진영구 고검장까지 했던 그리고 동생도 검사 출신. 그러니까 법조인 집안이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아주 빵빵한 초엘리트 집안의 초엘리트 부부가 이제 만난 겁니다. 지금 진은정 씨는 김앤장 우리나라 최대 로펌인 김앤장 변호사도 하고 있죠. 자식은 일남일녀 네, 두고 있고요. 자, 반면에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뭐 워낙 많이 알려져 있죠. 66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까 63년생이니까 3살 어린 겁니다. 김혜경 씨가요. 숙명여대 피아노학과 8호 학번입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공부했던 네, 음대생이었던 거죠. 소개팅을 해서 만나는데요. 이거 전에 방송사에 부부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 본인들이 공개를 했는데 상당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 개업을 한 직후에 만났는데 이재명 대표는요. 1989년 8월에 만나는 여자와 결혼하겠다 이런 결심을 했대요. 누구든. 그래서 5명을 여성과 이 소개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김혜경 씨가 그중 3번째 소개팅한 여성이었다는 거죠. 네, 김혜경 씨 이 얘기하니까 상당히 그때 당시에 방송 보니까 싫어하던데 어쨌든 그래서 그 5명 중에 제일 좋은 김혜경 씨와 결혼했다. 어쨌든 소개팅 커플이고요. 그리고 자식들은 아들 둘인데 둘 다 고려대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공부도 잘 했던 거죠. 자, 한동훈 장관은요. 대학교 4학년 때 사법고시 합격합니다. 아, 이건 머리가 좋은 거죠. 공부 잘하는 거예요. 대학교 4학년 때 사법고시 합격 어디 쉽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9번째 되잖아요. 그죠? 사법고시. 네. 그렇다고 뭐 윤 대통령이 머리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건 공부 잘한 거죠. 4시 37회. 이재명 대표도요. 4시 28회인데 빨리 붙어요. 82학번인데 86년에 고시에 붙으니까요. 이재명 대표도 상당히 빨리 붙은 거죠. 네. 37회, 28회. 아까 나이 차이가 10살 났었죠. 딱 50살, 60살. 네. 근데 공통점은 여기서 끝입니다. 완전히 가는 길이 달라지죠. 한동훈 장관은 검사의 길로 가고요.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의 길로 갑니다. 30대 가봅니다. 자, 20대 후반부터 30대 두 사람은요. 완전히 다른 길을 가지만 참 치열하게 삽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이렇게 여야를 대표하는 대선 주자가 됐겠죠. 한동훈 장관은 엘리트 검사의 길을 차곡차곡 걸어갑니다. 자, 28살에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로 검사 시절을 시작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금융조세조사부의 전신인데, 그러니까 재계 경제비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요? SK 분식회계 사건 수사에서 최태원 당시 SK 회장이 구속이 되죠. 물론 뭐 말단 검사였으니까 한동훈 장관이 지휘에 수사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건 그 부에 들어가서 이 수사를 합니다. 자, 30살에요. 수사를 잘하다 보니까 대검 중수부 대선자금 수사단으로 들어갑니다. 중수부. 지금은 사라졌지만 중앙수사부. 최고 수사 잘하는 사람들 다 모아놓은, 그러니까 특수통 검사 중에 최고들을 다 모아서 중요한 수사는 다 중수부에서 당시에 했었거든요. 거기 중수부에 갔으니까 일을 잘했던 거죠. 거기서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전해지지요. 자, 이때 이 수사를 대검 중수부에서 뭘 수사했냐면 대선 차떼기 사건, 네, 대선 자금 비리 사건 워낙 뭐 유명하죠. 그때 수사했었고, 그러면서 여기 한화 김승현 회장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서청원, 뭐 워낙 막강한 서청원 대표 구속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잠시 미국 가서 또 공부를 하다가 33살에 다시 대검 중수부로 와서 다시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요. 그때 정몽구 현대차 회장을 구속시키죠. 비자금 사건으로요. 그리고는 36살에는 청와대를 갑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파견을 가고 38살 되면 법무부 검찰국도 가고, 여기 다 최고 엘리트들만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 일을 잘 했던 거죠. 자, 반면에 이재명 대표의 30대는 사회운동가로서의 활동을 시작합니다. 두 사람 10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30대면 언제냐면 2000년대, 2000년.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30대는 1990년대가 주로 되는 거예요. 그죠? 주로 그렇다는 거죠. 자, 26살에 사법고시 끝나고 붙고 연수원 마치고 나온 다음에 경기도 성남에서 변호사를 개업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성남에서 소년공 생활도 지냈었죠. 그러니까 성남 이제 자신의 고향 같은 곳에 지역 활동을 시작을 하는 거고, 본인 자서전에 따르면 광주 5.18에서 많은 인생이 바뀌었다. 광주 5.18을 보면서 그런 얘기도 했었고, 인권 변호사 노무현 변호사를 보고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건 사회운동가, 노동, 인권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인천 광주에서 노동 상담소장도 하고요. 민주화 사회를 위한 변호사, 민변의 국제연대위원으로도 활동을 합니다. 자, 32살이 되면요, 성남 시민모임, 본격적인 사회운동, 시민단체 활동을 합니다. 대장동 사건으로 같이 엮여 있었던 정진상 실장이 성남 시민모임 때 같이 만났고, 백현동 개발특혜 로비 관련해서 또 엮여 있는 김인섭 씨도 이때 만났던, 그러니까 성남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40살 되면 이제 성남 참여연대도 집행위원으로 하고요. 이때 하면서 성남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역에서 벌어진 각종 비리 사건들을 막 변호사잖아요. 막 파헤치면서 시민운동을 해요. 뭐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다가 41살에 이 사건이 또 성남시에서 상당히 이재명 대표가 유명하게 된 거기도 한데, 단식도 하죠, 본인이. 그러니까 성남시에 있는 종합병원 두 곳이 이제 사라지게 되면서 병원이 없어지니까 시립병원을 설립해야 한다. 의료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시민 활동을 벌이죠. 그러니까요, 한동훈 위원장은 진짜 뭐 엘리트 검사로서, 자, 서울 중앙무대에서 굵직굵직한 사람들 이제 부패 비리 수사하는 검사가 활동을 하는 거고, 이재명 대표는 그야말로 성남시 그 지역 밑바닥에서 사회운동 이런 활동을 하면서 이제 점점 커나가는 겁니다. 약간 바닥에서 커온 스타일이고, 한동훈 위원장은 중앙에서 이제 커온 스타일이죠. 일단 인생 출발점이 서로 다르게 시작하고 있죠. 어쨌든 지금 두 사람은 같은 정치판에 들어와 있는데요. 어떻게 조금 정치로 가까워지는지 이제 40, 50대로 넘어가 볼까요? 자, 40대의 두 사람은 예상치 못한 소용돌이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참 우여곡절이 많았죠. 자, 40 초반까지만 해도 한동훈 장관 계속 엘리트 검사로 잘 나갔어요. 대검 정책기획과장, 42살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43살에 대검 부패범죄수사단 2팀장. 그러다가 운명의 파견을 가죠. 국정농단 특검 파견.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구속시켰던.
그 국정농단 특검 파견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가지요. 그러고 나서 본의 아니게 문재인 정권에서 잘 나갑니다. 그죠? 이 국정농단 특검 파견에서 인상 깊었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아끼는 한동훈 장관을 데리고 다니면서 승진하죠. 44살에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되고요. 대검 반부패 강력 부장이 되니까요. 이때 뭐 계속 수사 잘하죠. 이때 뭐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구속시키고 양승태 현직 대법원장을 구속시키기도 하죠. 이 국정농단 특검 파견 이후에 요 일을 하면서요. 그러다가 이렇게 이 수사까지는 괜찮았는데 여기 수사하면서 이제 이 대검 반부패 강력 부장하면서 요번 수사하면서 이제 또 인생이 소용돌이 치는 거죠. 그죠? 한동훈 장관이요. 바로 좌천됩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네. 법무연수원도 뭐 진천 갔다가 뭐 용인 갔다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부산에도 자천, 부산 고공으로도 자천이 되고요. 네. 그래서 막 한창 어려움을 겪고 하다가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서 또 인생이 바뀌죠. 그죠? 49살에. 최연소는 아니래요. 네. 법무부 장관은 네. 강금실 장관도 그때 어렸을 때 됐었다고 하네요. 법무장관 그리고 50살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는 최연소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40대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그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고 요때만 해도 지금 이런 인생을 살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본인도. 그죠? 참 10년이 깁니다. 그죠? 많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요, 40대 이제 본격적인 정치를 시작합니다. 2006년에 처음 이제 선거에 나가거든요. 계속해서 지금 성남시에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밑바닥에서. 거기서 시민단체하고 사회운동하고 하면서 명성을 조금씩 얻어서 성남시장에 출마를 하는데 떨어집니다. 예, 떨어져요. 떨어지고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나갔는데 떨어지고요. 그래서 44살 되면 이분하고 그때 당시에 정치를 같이 해요. 정동영. 당시에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였죠. 이렇게 보면 같이 사진도 붙여볼까요? 네. 정동영 지지문 공동대표, 정동영 대선 후보 비서실 수석 부실장을 합니다. 보면 딱히 어떤 계파로 누구 밑에서 정치를 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정동영 그나마 후보와는 좀 친해서 정동영 후보와 일했던 사람들도 지금 측근들로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45살에 부대변인으로 중앙당 활동도 좀 합니다. 민주당 부대변인, 그러니까 중앙당에서 활동을 하다가 47살에 성남시장에 당선이 되죠. 네, 그 2010년입니다. 47살에 처음으로 성남시장이 당선이 됩니다. 10살 차이니까요. 한동훈 장관은 지금이 이제 50살이고 이재명 대표는 50대에 이제 승승장구를 하죠. 정치적으로. 51살에 성남시장 재선이 되고요. 그리고 끝나고 경기도지사에 당선이 되죠. 이 직전에 대선에도 한번 출마한다. 그죠? 그 문재인 후보와 맞붙었던 대선 출마했다가 떨어지고 경기도지사로 당선이 되고 그때 이제 체급을 확 올리죠. 대선 출마해서. 그리고 58, 9에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후보, 대선 후보에서 대통령 선거를 같이 치르는데 0.7%포인트 차로 아깝게 패배하고 인천 계양을에 국회의원이 된 뒤에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59살에 대표됐고 이제 60살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참 독특하게 성공한 정치인이에요. 그죠? 네. 국회의원도 안 된 상태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그리고 진짜 성남시장을 하다가 도지사를 거쳐서 이게 지자체부터 차곡차곡 밟아서 대통령 후보 되는 경우도 사실 거의 없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네. 상당히 독특하게 정치 이력을 쌓은 대표고. 한동훈 위원장은 전혀 뜻하지 않게 정치로 들어오는 케이스고. 두 사람 모두 기존 정치 문법으로 보면 2단화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두 사람 내년 총선에서 정면으로 맞붙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요. 두 사람 살아온 인생사 보면 너무나 다른 길을 걸었죠. 자,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이거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보는 시각은 주로 이렇습니다.
자범이 아닌 중대범죄 혐의자, 법카로 일제산프 초밥 사는 사람, 검사 사칭한 사람.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보통 지칭을 하죠. 두 사람의 차이점이기도 한데요. 한동훈 장관은 전과가 없죠.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전과가 4범입니다. 네. 검사 사칭이죠. 이거. 검사 사칭한 분이 왜 절대존엄, 여기 공무원 자격 사칭, 검사 사칭. 요걸로 인해서 여기 또 검사 사칭 재판에 무마하려고 했다가 지금 위증교사 혐의로 좀 같이 엮여 있는 그 건이고요. 최근에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음주운전 얘기 나오니까 이재명 대표도 했다 뭐 이런 얘기 또 나오고 있고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네, 이런 전과가 있고요. 지금도 많은 사법 리스크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비판합니다. 왜겠어요? 본인은 검사잖아요. 그러니까 범죄자를 잡는. 그럼 어떤 구도로 그래서 가요? 검사 대 피의자. 죄 있는 사람, 죄를 잡는 사람. 요 구도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몰고 가는 거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차별점을 거기서 찾는 겁니다. 도덕적 우월성에서 찾는 거고요. 반면 이재명 대표는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직접 언급한 거는 없어요. 찾아보니까. 하지만 이제 검찰에 대해서는 워낙 비판을 많이 하죠. 뭐 윤석열 아바타다. 이 비판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주로 하는 평가고, 김건희 호위무사, 특검 거부한 자가 범인. 이것도 이제 이 김건희 특검법 얘기죠. 뭐 저희가 취재를 보니 약간 미성숙한 사람으로 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는 거는 엄청 이렇게 착착착 하는데 뭔가 성숙하게 큰 거를 국민들한테 진짜 줘야 할 거를 주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시킨 대로 하는 사람, 그리고 검사 출신, 검사인데 검사는 아주 정치 검사들, 그런 집단. 오히려 검찰이 좀 부도덕한 집단이다. 이렇게 몰고 가는 그 속에 수장이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서로 대립 구도가 지금 짜여지는 것 같습니다. 총선 다가올수록 치열하게 그 프레임들이 맞붙을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10살 젊은 거를 또 활용해서 비대위원 발표한 거 보면 젊은 사람들하고 주로 같이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86 운동권과 함께하는 사람, 낡은 세력, 여기는 미래 세력, 이렇게 또 프레임을 짤 거고요. 네. 여기는 또 윤석열 아바타니까 정권 심판 구도 프레임을 짤 거고요. 자, 일단 이 인생사를 통해서 이 두 사람, 여야 총선을 이끌게 된 두 사람의 전략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기회 있으면요, 다음에는 두 사람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계속 이재명 대 한동훈, 한동훈 대 이재명, 이 구도 속에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당분간은 이 두 사람이 한국 정치판을 이끌게 될 것 같으니까요.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이면 2024년인데요. 2024년에도 변함없이 평일 오후 7시엔 뉴스에이, 주말 오후 3시엔 동인가 뉴스터디입니다.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